이번 시간에는 현실적이지는 않지만 아주 제한적인 리그레션의 가정들을 기초로 해서 그러한 restrictive한 가정들이 정해졌을 때 알 수 있는 결과들을 몇 가지 도출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실적이지 않은 restrictive한 가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는 받아들여지기가 힘들지만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요 세 가지 가정을 베이스로 할 건데, 이러한 가정을 하게 되면 저희가 구하려는 어떤 목적이 쉽게 달성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가정한다고 하고 문제를 풀고 차후에 있을 강의에서는 요 각각의 가정들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들이 오는지를 하나씩 추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이 A1부터 A3까지의 가정이 지켜진다고 보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가정들이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가정들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차후에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교재에서 Classical Regression Assumption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일단은 우리가 어떤 여러 개의 변수, 설명 변수 XT들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베타라는 코에피션트들을, 예를 들면 이게 K개라고 하게 되면 K개의 설명 변수를 가지고 거기에 이제 추적 오차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어떤 dependent variable 설명하는 모형을 추가를 했을 때 지금 A-1의 이 과정은 뭐냐면, 이게 원래는 변하는 수여야 되는데 이게 변하지 않고 상수라거나 아니면 우리가 t를 주어지면 그냥 어떤 fixed된 그런 값을 가지는 어떤 deterministic factor다, 이렇게 가정을 하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잔차가, 자, 첫 번째 가정은 우리가 노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은 아니지만 이 t랑 그 다음에 그 과거치랑 각각이 상관이 없다는 인디펜던시 가정이 하고,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뭐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는 이 expectation이 0이라는 가정, 그 다음에 이게 위로도 갔다가 아래도 갔다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분산값이 어떤 정해진 상수값이다, 그렇게 보여주는 시그마 의 제곱이라고 분포를 가정하게 되고, 이것보다 조금 더 강한 가정은 이 잔차가 정규 분포를 따르면서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다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세 가지 가정이 지켜졌을 경우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YT라는 dependent variable vector를 우리가 추적을 하고자 할 때 설명 변수들이 이렇게 쭉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코에피션트들이 우리가 만약에 K개의 설명 변수를 쓴다 그러면 K개의 설명 변수를 가지고 있는 K 벡터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 이제 잔차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잔차는 예를 들면 T 일수만큼의 우리가 데이터를 본다고 하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x가 t 일수만큼 각각의 t 일수마다 k개의 변수를 추적을 한다고 치면 우리는 이 계산에 의해서 이게 t 곱하기 1의 매트릭스 벡터가 되고 t 플러스 1 벡터인 2t를 더하니까 우리가 t1만큼의 dependent variable을 설명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게 되면 이 세 가지 가정이 만약에 유지가 된다면 이 리그레션 코에피션트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겁니다. 만약에 이것은 지금 true regression이라고 해서 우리가 population을 전체를 완벽하게 관측할 수 있다면 각각의 x 설명 변수에 대해서 베타 벡터만큼의 코에피션트를 구하면 되는데, 우리는 population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추정할 거냐면 xt의 트랜스포즈에 베타를 추적하는 b hat이라는 프락시를 하는 코에피션 벡터를 주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설명을 못하는 잔차도 프락시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서브섹션에서 추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다면 베타 b hat은 뭐냐면 베타를 추적하는 우리가 샘플로서 구한 그 b hat, 샘플로부터 구한 그 b hat이 어떤 분포를 따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과정에 의하면 요 세 가정이 정해진다면, 자, 그래서 우리가
A-1, 2, 그 다음에를 정하면 노멀리티, 그러니까 저 전체의 노멀리티 가정이 없더라도 평균값이 0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8-5에서 베타 햇이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 베타에다가 트루 베타에다가 이만큼을 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전부 다 expectation을 이렇게 치우게 되면 어느 부분이 걸리냐면 지금 이 부분은 deterministic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x가. 그러니까 이것은 expectation을 관여를 못하고 지금 이 부분은 평균이 0이기 때문에 이거 전체가 날라가서 결국에 베타 햇의 expectation, b 햇의 expectation은 베타가 돼서 다시 말씀드리면 베타 햇은 이 expectation이 베타이기 때문에 베타 햇은 b 햇은 베타의 unbiased estimator, consistent estimator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스태티스틱을 이런 식으로 세팅을 했다고 칩시다. 우리가 유추한, 인퍼한 베타의 추정치 b 햇과 베타의 차이의 베어런스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보시게 되면 베타 햇에서 b를 뺀 것은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한번 더 이렇게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쁘게 정리를 하고 지금 이 논의 중에 핵심은 뭐냐면 이 x가 들어간 것들은 전부 다 지금 deterministic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expectation을 씌워도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상수에다가 expectation을 씌우면 그냥 상수죠. 그러니까 이 x 관련된 것들은 전부 다 expectation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뭐만 영향을 받는다? 요 변수만 영향을 받고 요것의 베어런스는 요거라고 지금 위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요거 하나는 이렇게 지워지고 남아서 결국에 베어런스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첫 번째 한 것, 두 번째 한 것을 정리를 하면 결국에 코에피션트 베타, 코에피션트 b 햇은 어떤 분포를 따르냐면 b 햇은 평균적으로 베타 트루 파라미터를 트래킹을 하고 그 다음에 분산이 요만큼 되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뭐에 의하면 assumption 1, 2, 3가 전부 다 유효하다면 그렇게 된다면 지금 베타 햇 우리가 에스티메이팅 하고 있는 베타 트루 베타를 에스티메이팅 하는 베타 햇은 노멀리티를 따르고 평균이 베타고 이만큼의 분산을 가지게 된다까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할 작업은 우리가 샘플들을 이렇게 저렇게 조합을 해서 S의 제곱이라는 스태티스틱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정의했냐면 일단 앞에 상수를 곱해야 되는데 우리가 T일자만큼, T개만큼의 시계열, 예를 들면 시계열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시계열 각각에 대해서 한 날짜에 대해서 K개만큼의 변수, 예를 들면 365일을 관측을 한다 그러면 T가 365가 되고 그 다음에 각각의 날짜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날씨, 온도, 뭐 그 다음에 주가지수 뭐 이렇게 되면 지금 세 개의 변수를 보는 거죠. 360 각각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그것을 K라고 했을 때 이 앞에 K를 곱하고요. 그 다음에 RSS를 곱하는데 RSS는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우리가 실제 관측되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설명 변수들을 보고 거기에 어떤 코에피션트를 곱해서 추적하는 것과는 에러가 생길 겁니다. 그 에러를 전부 다 제곱해서 더한 게 RSS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S의 제곱을 RSS를 1-T로 나눈 것으로 정의를 했는데 지금 궁금한 것은 샘플이 커지게 되면 이 S 제곱이라는 스태티스틱이 샘플이 커지게 되면 이게 true 이게 어떤 예를 들면 스태티스틱을 갖게 되느냐 이게 이렇게 될까 이게 예를 들면 진짜 모 집단의 분산과 똑같은 식으로 t가 커질수록 수렴하게 되느냐를 지금 측정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냥 S제곱의 정의에 의해서 RSS를 조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RSS는
이것들을 실제 관측된 것과 우리가 리그레션을 통해서 관측한 거에 오차를 제곱한 것을 전부 다 더한 거니까 그거를 더하게 되면 요 실제 관측치와 리그레션으로 추정된 것의 차이가 2햇이 되겠죠. 주의하셔야 될 건 이 t는 파퓰레이션에서 나온 것이고 이 t의 햇은 우리가 리그레션을 했을 때 나온 잔차입니다. 왜냐면 이 리그레션은 사실관계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는 샘플만 보고 있기 때문에 파퓰레이션에서 나온 진짜 잔차와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관측한 것과 우리 리그레이션에서 추적한 것과의 오차를 ET의 햇이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놓을 거고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ET와 ET의 햇은 추정치기 때문에 이것은 다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뭐라고 가정을 하냐면 ET라는 것은 ET 햇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잔차에다가 MX라는 어떤 매트릭스를 곱해서 나온 거라고 치자라고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과거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했었죠. 8-3에서 그렇게 되면 지금 요게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8-4에서 우리가 accept 했던 성질에 의하면 mx라는 매트릭스끼리 곱하면 다시 mx가 나오는 성질이 있어서 s의 제곱이 결국에 어떤 식으로 되냐면 요 제곱은 t-k를 나누고 ET, true 잔차가 있는 벡터에 mx라는 매트릭스에 ET를 다시 곱한 것으로 나오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fact 8-1은 증명 안 하고 사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T라는 매트릭스가 있고 T by T의 정방 매트릭스인데 이게 시메트릭 매트릭스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요것을 제외하고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것이 전부 다 동일한 그런 시메트릭 매트릭스일 경우에는 디컴포즈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P랑 P 트랜스포즈 한 거로 분해가 되고 그 P들끼리는 P와 P 트랜스포즈끼리는 곱하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다시 나오고 그 중요한 것은 중간에 끼는 매트릭스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여기에 off diagonal 엘리먼트들이 전부 다 0인 이런 매트릭스로 분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나오는 지금 람다 1에서 람다 t까지는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람다 1에서 람다 t까지를 하나를 골라서 넣고 그 다음에 b라는 매트릭스를 곱하고 거기다 어떤 v라는 벡터를 적절히 곱해주면 이런 형식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BT에 관련된 BT라는 매트릭스와 관련된 아이겐 밸류가 람다 T가 되는 거고 이게 T개만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이겐 벡터가 결국에 B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메트릭 매트릭스든지 이런 식으로 디컴포즈가 된다고 일단 증명 없이 나중에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저희가 8-10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S제곱이라는 스태티스틱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도출을 했는데 자, MX를 이런 식으로 디컴포즈를 할 수 있다고 팩트 8-1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MX라는 매트릭스를 요렇게 디컴포즈를 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묶어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P의 트랜스포즈 ET를 W라는 매트릭스로 다시 재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W라는 매트릭스는 P의 트랜스포즈의 ET다. 이렇게 정의가 되고 그럼 이 P라는 매트릭스는 어디서 나왔느냐? P하고 BT하고 P하고로 곱하면 그게 지금 우리가 MX를 디컴포즈 한 거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잘 보시게 되면 지금 BT는 뭐라고요? 오프 다이어고널 엘리먼트들이 여기 어떤 것들이 있고 여기 전부 다 0입니다. 0. 그 다음에 앞에 W라는 매트릭스가 트랜스포즈 돼서 나올 것이고 여기도 그럼 뭐 W1, W2 뭐 이런 원소들이 쭉 있을 거예요. W1, W2 해서 이것은 트랜스포즈를 한 거고 이건 안 한 것이고 잘 보시게 되면 자 여기가 오프 다이어고널이 전부 다 0이기 때문에 잘 보시게 되면 자 이걸 전부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두 개만 해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 이것과 이걸 전부 더하면 여기 전부 다 0이기 때문에 이것만 살아남죠. W1 그 다음에 이것과 이것을 더하게 되면
예, W2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리고 여기서 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W라는 매트릭스와 오프 다이아곤이 전부 다 0인 매트릭스와 그 다음에 W 매트릭스를 트랜스포즈 한 것과를 세 개를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어떤 상수가 나오냐면 그냥 이 각각에 있는 다이아고널 원소들을 제곱한 거에다가 여기 있는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를 곱한 거 여기를 제곱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W라는 매트릭스가 있을 때 요 각각의 원소들을 전부 다 제곱을 한 거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람다들 여기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를 더한 것과 같다는 것을 쉽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이 S제곱이라는 스태티스틱을 만들었는데 이게 과연 expectation을 취하면 population variance랑 같아질 거냐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S제곱을 쭉 풀었더니 지금 이런 식의 스칼라 값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 WT라는 것은 이 W라는 매트릭스의 각각의 원소들이고 이 W라는 것은 다시 P 트랜스포즈의 ET고 자 P라는 것은 P 트랜스포즈의 자 BT의 P 트랜스를 하게 되면 이것이 MX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각각의 람다와 각각의 WT가 무슨 값인지를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 교재에 보면 이 두 가지 케이스를 상정을 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로 우리가 8-4에서 보면 MX를 트랜스포즈 한 거랑 XT 매트릭스를 곱하면 0 벡터가 나온다고 했고 지금 8-14-1에서는 지금 그게 성립을 한다면 어떤 V를 잡았을 때 이것이 또 성립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부분을 잠깐 보시게 되면 자,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게 되면 자, MX 트랜스포즈 한 거 XT를 곱해서 0벡터가 나온다는 것은 MX는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자, 예를 들면 여기에 이런 열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트랜스포즈를 하겠죠. 거기다가 XT라는 것을 곱하면 전부 다 0인 매트릭스가 나온다는 건데 자, 이것들이 하나씩을 곱해서 여기가 전부 다 0이기 때문에 이거랑 XT랑 곱해도 0이고 이거랑 XT랑 곱해도 0이고 이거랑 XT랑 곱해도 0인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되니까 자, 그런 MX라는 매트릭스 중에서 X랑 곱해서 나올 수 있는 전부 다 0이 되려면 이게 T 곱하기 K 열이라면 이 K 열만큼이 어떤 이 중에 K 열만큼 중에 어느 벡터든지 간에 X랑 곱해서 0벡터가 나와야 됩니다. 맞죠? 그럼 그러한 K개의 벡터 각각을 V라고 하게 되면 이 관계가 성립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뭡니까? MX에 V라는 벡터를 곱하고 그 다음에 0이라는 벡터를 곱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기다가 예를 들면 0이라는 스칼라를 여기다가 V를 곱해도 똑같겠네요. 자, 그렇게 되면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 K개만큼의 V가 존재를 하는 거니까 요 앞에 어떤 수가 곱하게 되면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8-14-1이 성립을 한다면 지금 이게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꼴을 조금 바꾸면 이렇게 다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보면 MX라는 매트릭스가 주어졌을 때 V라는 벡터는 동일하고 이 앞에 0이라는 스칼라가 붙는 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 MX에 대해서 이 V라는 성질을 만족하는 벡터가 몇 개가 있습니까? 예, K개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즉슨 뭐냐면 아이겐 벡터가 V고 아이겐 밸류가 0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는 아이겐 벡터는 몇 개? K개니까 아이겐 밸류도 K개인데 K개만큼의 얼마가 아이겐 밸류가 0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조사하고 있는 여기 중에서 요 아이겐 밸류 T개 중에서 K개만큼은 0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 T개 중에서 K개만큼의 아이겐밸류가 0이라는 거 알아냈으니까 T-K개만큼의 아이겐밸류는 무엇이냐 라고 알아내는 게 그 다음 숙제가 되겠네요.
자, 두 번째로 만약에 지금 요 관계가 성립을 한다고 하면 이 관계가 성립을 한다고 8-14-2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8-14-2가 진짜 맞는 말인지는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mx 트랜스포즈에 그 다음에 v를 곱한 것이 b랑 같다면 양변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mx는 정의가 지금 요 회색 으로 쌓인 것만큼이 정의니까 이것을 대체를 해서 넣으면 이것과 같이 되고, 그러면 요 it와 요 it가 지워지게 되고 지금 이렇게 남게 됩니다. 조금만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하게 되면 제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요것은 지금 상수와 같이 지금 취급이 되고 있죠. 뭐에 의해서? 가정 A-1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건 건드릴 수가 없고, 그렇다면 이게 0벡터가 되려면 결국에 이것이 0벡터가 돼야 되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이것이 성립한다는 얘기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서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자, mx라는 매트릭스가 주어지고 거기다가 v라는 벡터를 곱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 값이 1 벡터라고 하면 여 앞에 스칼라 1을 곱할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mx에 대한 아이겐 벡터가 v가 되고 아이겐 밸류가 1이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mx에 관련돼서 아이겐 밸류들을 찾고 있는데 우리가 이미 몇 개의 아이겐 밸류 찾았습니까? k개의 아이겐 밸류고 그것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0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mx라는 매트릭스는 지금 t개의 아이겐 밸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선 지금 아이겐 밸류가 1이 되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나온 아이겐 밸류 개수는 몇 개가 됩니까? t 중에 k개를 뺀 것만큼의 아이겐 밸류가 1이 되네요. 자, 정리하면 위로 잠깐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것은 지금 S제곱이라는 것을 쭉 계산하니까 이걸 계산하면 되더라 라고 지금 왔는데, 그 중에서 그렇다면 지금 요 람다 t개는 각각의 아이겐 밸류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겐 밸류들을 쭉 조사를 해보니까 k개만큼은 아이겐 밸류가 0이더라. 그 다음에 t-k개만큼은 아이겐 밸류가 1이더라 라고 하게 되니까 0이 붙은 아이겐 밸류에는 w가 뭐가 됐든지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이것은 t-k의 시그마에 몇 개만큼을 더하면 됩니까? 그냥 t-k개만큼이고 wt의 제곱이고, 왜냐면 여기 곱하는 값은 항상 1이니까 이렇게 단순화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S제곱이라는 스태티스틱을 쭉 풀어서 도출하니까 이걸 계산하면 되더라 라고 나오게 돼 있고, 요 람다는 뭐냐면 우리가 mx라는 매트릭스를 정의를 했을 때 그거 관련돼서 이거에 p의 트랜스포즈 b의 t, p라고 디컴포즈를 하고 요 bt에 있는 요 대강 요소들인데 그게 mx에 관련된 아이겐 밸류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겐 밸류들을 지금 t개만큼 찾아내야 되는데 그 중에서 k개만큼은 그냥 0이었고 t-k개만큼은 1이니까 여기서 0과 관련된 아이겐 밸류들은 그냥 0이 돼버리니까 지워져 버리고 요것들을 전부 다 곱하는데 람다는 계속 1이니까 놔두고 그걸 t-k개만큼만 더하면 된다 라고 보여지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WK라는 것은 지금 어디서 나온 거냐면 지금 W라는 매트릭스에서 나온 것이고, 이 W라는 매트릭스는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된 거냐면 W는 P 트랜스포즈의 ET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P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MX가 어떻게 디컴포즈가 된 건지 보면 P 트랜스포즈의 B의 T의 P로 디컴포즈가 됐습니다. 자, 이 MX는 이런 식으로 나온 것이고, 여기서 지금 가정 A-1에 의하면 이것은 전부 디터미니스틱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이것을 포함한 MX를 포함한 아니면 혹시 P를 포함한 BT를 포함한 P를 포함한 어떤 매트릭스 관련된 베리언스를 구성하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디터미니스틱이기 때문에. 왜? MX는 이걸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에 포함된 X가 전부 다 디터미니스틱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W라는 컴포넌트의 베리언스, 이 컴포넌트들이 WT라고 하게 되고 여기에 베리언스를 구하려고 하는데 이 W라는 것은 P라는
벡터와 et라는 벡터가 곱해진 것인데 이것은 베어리언스죠. 베어리어블이고 이것은 지금 디터미니스틱합니다. 왜냐하면 mx가 디터미니스틱하고 그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wt의 베어리언스도 결국에 et의 베어리언스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중요하게 W의 어떤 요소든지 이 W라는 매트릭스의 어떤 요소든지 간에 거기에 제곱을 한 거의 expectation은 그냥 시그마 제곱이다. 왜냐하면 W가 P와 ET로 구성이 됐지만 P는 디터미니스트이기 때문에 베리언스에 영향을 안 주고 W라는 매트릭스의 WT라는 원소는 ET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다. 그렇게 일단 정리가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관심 있어 하는 건 이 S제곱이 과연 샘플이 커지면 expectation이 true population이랑 수렴할 것이냐인데 S제곱을 스칼라 형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고 W라는 매트릭스가 P 트랜스포즈의 ET로 주어졌을 때 그 각각의 벡터의 원소들의 제곱을 T-K만큼 한 것을 T-K만큼 나눠주면 S제곱이 되는데 expectation 한번 취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 expectation을 취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것은 결국에 뭐다? 각각의 WI의 expectation, I의 제곱의 expectation은 얼마? 그냥 시그마 제곱이죠. 그럼 그런 것들을 T-K만큼 더한 것의 expectation은 결국에 시그마 제곱을 T-K만큼 더한 거니까 이렇게 재워져서 S의 제곱이 expectation을 취하게 되면 시그마 제곱이 되니까 S의 제곱은 시그마 제곱의 unbiased estimator로서 자격이 있다. 뭐에 의하면 가정 A.1에서 A.3이 성립한다는 가정하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